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깊어지는 세월의 흔적에 남몰래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 올해 85, 50년. 경력의 의사 이승호가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혹시 오늘도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어쩌다 내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얼룩덜룩해졌을까? 세월은 나만 비껴가지 않는구나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지는 않으셨는지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저 역시 한때는 기미와 검버섯을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쯤으로 여겼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 그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도 하나둘씩 짙은 반점이 생겨나고 어느덧 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이었고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의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제 직업이 피부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부끄러움을 넘어 전문적인 자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한 분의 환자가 계셨습니다. 올해 80이셨던 박 여사님은 깊게 패인 주름보다 얼굴 전체를 뒤덮은 검버섯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50년간 단단했던 제 의사로서의 신념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원장님, 곧 손주 녀석이 첫돌인데 제가 가질 못하겠어요. 행여나 아이가 제 얼룩덜룩한 얼굴을 보고 놀라 울기라도 할까봐. 이 흉한 얼굴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조차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무릎 위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던 그 모습에서 저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한 사람의 존엄성과 행복을 얼마나 깊이 파괴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는 당연한 행복마저 앗아가는 그깟 검버섯이 무엇이기에. 그날 이후 저는 제 남은 의사 인생을 걸고 결심했습니다. 값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도 복잡한 피부 관리가 엄두가 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자신의 손으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저는 그 해답을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곳, 바로 우리네 부엌 찬장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희망의 증거인 사과, 식초와 토마토야의 위대한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얼굴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기미와 검버섯. 우리는 흔히 이 둘을 잡티라고 부르지만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팎에서 벌어지는 5가지 거대한 변화의 합작품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원인은 바로 자외선, 즉 햇빛입니다. 젊었을 때 무심코 쬐었던 그 따사로운 햇살은 사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 피부세포의 DNA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는 만성독과 같습니다. 이 누적된 광손상, 큐뮬레이티브 포토 데미지, 이 쌓이고 쌓여 피부세포의 방어 시스템이 고장나고 멜라닌 색소 공장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검버섯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속의 거대한 폭풍,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고 이는 멜라닌 색소 공장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통제를 잃은 색소 공장이 마구잡이로 색소를 찍어내는 결과물이 바로 김입니다. 여기에 프로게스테론의 변화와 상대적으로 증가한 안드로겐의 영향까지 더해져 호르몬 환경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전구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멜라닌 생성을 최대 30%까지 증폭시켜 이미 있던 기미를 더욱 짙고 넓게 퍼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재생하고 회복할 시간을 빼앗겨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를 굶주리게 만드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60세 이상의 피부는 젊은 시절에 비해 혈액순환이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피부 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활성산소와 같은 대사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제거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굶주리고 병든 땅에서는 결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수 없듯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피부는 맑은 빛을 잃고 칙칙하게 변하며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 또한 3배 이상 느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 피부의 최전방 방어선, 피부 장벽과 pH 밸런스의 붕괴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pH5의 약산성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유해균과 자극 물질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세안 습관이나 노화로 인해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 피부는 모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며 이는 곧 새로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비율이 깨지는 것도 노화 피부의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기미와 검버섯은 이 5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우리 피부의 만성질환과도 같은 것입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만 바르면 일주일 만에 기미가 사라진다는 광고나 집에 있는 재료로 점을 뺄 수 있다는 민간요법들이 바로 그 유혹입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쉬운 길은 없으며 특히 피부에 있어서 지름길은 가장 위험한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식초 레몬, 베이킹소다 등을 이용해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기미지우개 크림, 캠존, 이나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얘지는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개선이 아니라 우리 피부의 가장 소중한 최전방 방어선인 피부 장벽을 화학적으로 강제 탈락시키고 바오몬 박리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성벽을 허물어 버렸으니 적들이 더 깊숙이 침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피부 보호막을 잃어버린 피부는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지고 우리 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전보다 2배, 3배 더 많은 멜라닌 색소를 미친 듯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박피나 잘못된 민간요법 후에 기미가 더욱 악화되어 돌아오는 리바운드 현상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제 환자였던 76살의 이 여사님은 매일 밤 레몬즙을 화장솜에 묻혀 기미 부위를 문지르셨다고 합니다. 단 3일 만에 피부는 불에 댄 듯 붉어지고 따가워졌으며 한 달 뒤에는 원래 있던 기미보다 훨씬 더 짙고 넓은 갈색 반점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였던 74살의 최 여사님은 지인이 좋다고 추천해준 정체불명의 크림을 1년간 사용한 결과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고 실핏줄이 비쳐 보이며 기미는 검붉은 색으로 변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데는 2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피부 관리는 겉을 깎아내고 지워내는 파괴가 아니라 속부터 건강하게 채우고 다스리는 재건이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 피부 본연의 힘을 믿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엌 속에 숨겨진 재건의 명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음식의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완벽한 피부 회복 파트너입니다. 먼저 사과 식초의 놀라운 힘입니다. 사과 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세트산, 은 천연 AHA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의 일종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박피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용하여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 세포를 자극 없이 제거합니다. 또한 알칼리화된 노화 피부의 pH 밸런스를 건강한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완화하며 멜라닌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희석된 사과 식초를 피부에 꾸준히 적용했을 때 단 14일 만에 멜라닌 색소 수치가 25%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태양의 에너지를 가득 품은 토마토의 역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리코펜 성분은 항산화의 제왕으로 알려진 비타민 E보다 무려 10배나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C와 A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맑고 환한 안색을 되찾아줍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기적과도 같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과 식초가 먼저 피부의 길을 열어주고 pH 밸런스를 최적화하면 토마토의 리코펜과 비타민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각자의 능력을 200%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가 기미와 검버섯을 위한 황금 듀오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엌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피부과로 만들어줄 오븐 홈케어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2-3번 저녁 세안 후 오븐의 투자가 여러분의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유기농 생사과 식초, 애플 사이더 비네갈 2티스푼 반드시 초모 머다르가 함유된 것을 사용하세요. 신선한 토마토를 갈아 만든 주스 1티스푼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드러운 화장솜 또는 작은 붓. 다음은 5단계 실천법입니다. 1단계 깨끗한 준비,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이 씻은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2단계 황금 비율로 석기 작은 유리그릇에 사과 식초 2스푼과 토마토 주스 1스푼, 즉 1의 비율로 넣고 잘 섞어줍니다. 3단계 부드럽게 바르기 화장솜이나 붓에 혼합 물을 적셔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국소 부위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고민되는 부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4단계 정확한 시간 지키기 혼합물을 바른 상태로 정확히 5분을 기다립니다.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진정과 보습 5분이 지나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냅니다. 세안 후에는 즉시 순한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천연 코코넛 오일이나 꿀을 묽게 희석하여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관리는 일주일에 2-3회 반드시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 연한 살에 먼저 10분간 패치 테스트를 하여 내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팩을 사용한 다음 날 아침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 60대 이상 여성의 80%가 피부톤이 맑아지고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피부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부터
건강한 에너지가 차올라야 피부는 비로소 본연의 맑고 투명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최고의 피부과 시술실로 만들어줄 이너 뷰티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먹는 미백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와 같은 과일과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둘째, 피부장벽 강화제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들기름에 풍부합니다. 셋째, 세포 노화 방지제 폴리페놀을 즐겨 드십시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녹차 석류, 블루베리와 같이 색이 진한 식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넷째, 천연 콜라겐을 섭취하여 피부 탄력을 지키십시오. 뼈를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사과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뼛속의 콜라겐과 미네랄이 더 잘 우러나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주먹만 한 과일 한쪽, 점심에는 손바닥만 한 녹색 채소, 듬뿍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 좋은 기름 한 스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하루 2번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단 3주 만에 피부 밝기가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바르고 속으로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을 다스려야 합니다. 매일 20분씩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3%나 개선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낮 동안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을 20%나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많이 웃고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소화를 돕고 숙면을 유도하여 피부와 몸, 그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의 병이 낫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다시 웃음과 활기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올해 82살의 김 여사님은 얼굴 가득한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조차 꺼려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제가 알려드린 사과 식초 토마토 요법을 단 2주 실천하신 뒤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제 손주 녀석이 제 볼을 만지면서 할머니 얼굴이 보들보들해졌네, 환해졌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다시 젊어진 것만 같아서요.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정성껏 피부를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활짝 웃으며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부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즐거움을 되찾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거울 앞에서 한숨 짓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쁜 피부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받지 못한 피부가 있을 뿐입니다. 값비싼 스파나 아픈 시술에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 5분의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사과 식초 한 스푼, 토마토 한 조각, 그리고 약간의 꾸준함이 여러분에게 맑은 피부와 젊은 마음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